자, 두 번째는 실적 시즌 마무리 국면 속에 하반기 실적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처참하거나 빛났거나 두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보여줬던 대표적인 섹터 종목들 먼저 좀 점검하고 갈까요? 이슬이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이제 개인적으로 상반기 때 굉장히 좋게 나왔던 이제 그 업종들이 사실 3, 4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조선, 그리고 방산,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선별적으로 굉장히 좀 깜짝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3분기, 4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이제 상향이 되는 종목군들도 다 이쪽 섹터에 지금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연말까지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수주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신조선가 지수도 지속적인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또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이제 교체 수요가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사이클이 생각보다 훨씬 더 이제 장기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지금 이제 친환경 쪽으로 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건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탈탄소 정책이 좀 이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앞으로는 이제 암모니아선에 대한 이런 수요가 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굳이 종목으로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HD 이제 그 한국조선해양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이 스크러버 기술을 또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탄소 배출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을 또 선보였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평가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주 관련해서도 이제 세계 최초로 중형 암모니아성 관련해서 이제 두 척 정도 수주를 좀 받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이렇게 시장이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3%대 또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견조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방산주 쪽도 좀 지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각자 도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좀 만들어지고 있죠. 그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중립국가였는데 최근에는 버리고 또 나토 가입을 하는 등 계속해서 이런 파벌 싸움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결국에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에서도 좀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방위비에 대한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관련 기업들의 또 수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워낙에 그 또 이제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있고 최근에 이제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서 유럽뿐만이 아니라 중동 쪽에도 지속적인 좀 수출이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또 연말까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부담이 있다라고 하면은 밸류 부담이 살짝 좀 있다라는 높죠, 건데 가격대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국항공우주 이 기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방산 업종 내에서 이제 최저평가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주 산업도 같이 하는데 이게 지금 프로젝트가 좀 지연이 되면서 그동안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2분기 실적 막상 열어보니까 또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F50, FA50 그리고 이제 동남아 쪽에서 이제 좀 수출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민항기 부품도 이제 제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항공기 교체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맞물려서 지금 전 사업 부분이 점진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방산 우주 이 모멘텀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약바이오주도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을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생물보안법이 이제 또 연내 통과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은근히 이제 이게 좀 경기 침체의 수혜주가 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그만큼 이제 의약품 단가가 비싸지게 되면은 또 그만큼 이제 재정 부담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보다는 그 바이오시밀러 쪽이 훨씬 더 단가가 싸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 대한 어떠한 점유율이 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까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전략을 좀 다 잡은 느낌이 드시죠? 2분기에 좋았던 것들의 섹터가 3분기
4분기도 좋을 거다. 뭔가 바톤 랠리를 계속 이어간다는 건데 굵직하게 보게 되면은 뭐 조선주는 슈퍼사이클의 호황은 계속될 거고 뭐 더불어서 방산과 우주 섹터 좀 모아서 봐야 되고 또 제약바이오 섹터 그 안에서도 뭐 셀트리온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관련주들 흐름 보시면서 어떤 종목 좀 보면 좋을지 전략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거 하반기에 보자 이렇게 봤지만 또 어닝 쇼크 있는 섹터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하반기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반대로 또 이런 부분들도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최진희 본부장님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대표적으로 2차 전지를 안 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고는 뭐 얘기할 거 없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렇죠. 2차 전지 상반기 실적 안 좋을 거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그래도 결국에 이제 주가는 실적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 좀 2차 전지 쪽에 대한 투심도 상반기 때 굉장히 좀 많이 죽었던 부분들. 다만 이제 2차 전지 쪽에 최근에 좀 수급이 조금씩 잡히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이제 수급이 조금씩 잡히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바닥 근각까지 거의 다 내려왔다라는 그 투심이 조금 더 자극을 시키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이제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에 대한 구매 심리도도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독일 브랜드 3사 완성차 업계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전기차에 대한 할인율을 조금씩 높여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지금 재고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의 재고를 빠르게 좀 털려는 그런 전략까지 일단은 지금 취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한순간에 구매 심리 부분들을 자극을 시켜가지고 전기차에 대한 뭐 활성화, 판매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다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그래도 이제 각국에서 계속해서 친환경 쪽에 대한 정책을 추진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전기차에 대한 활성화 부분들은 시간적인 요소가 걸릴 뿐이지 결국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 지금의 주가가 하방으로 빠지는 것보다 상방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전기차 배터리 화재로 인해서 액체질 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성이 아직까지는 높아지기 힘들 것이다 라고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들어와서 투심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전고체 쪽으로 좀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액체질 배터리보다 전고체 쪽에 대한 투심이 지금은 계속해서 활성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단기간에 아마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모멘텀도 일단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럼 결국 이제 상반기 때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 아마 상반기 실적이 바닥일 가능성도 저는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반기는 어느 정도 일부 리튬 관련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양극재, 음극재 주요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부담감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뒷받침이 될 만한 요소만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상저하고 흐름들은 충분하게 나와줄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대 수익률만 딱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지금 반도체가 주도주이긴 합니다. 반도체가 주도주이긴 하지만 반도체에서 먹을거리가 큰 폭보다는 아마 2차 전지 쪽에서 그래도 먹을 만한 폭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안 쳐다보고 있긴 했었지만 하반기는 일단은 어느 정도 지금 주가가 고가 대비 바닥까지 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일단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도 일단 저는 삼성 SDI를 좀 탑픽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삼성 SDI를 좀 탑픽으로 보는 이유는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고체 배터리 쪽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강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배터리셀 업체들 대비해서 삼성 SDI가 먼저 좀 전고체에 대한 사업을 진행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좀 부각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워낙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LG 엔솔이나 SK온에 비해서 안정성이 좀 높습니다. 워낙 좀 프리미엄 차종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쇼크가 그렇게 크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지금의 실적이 바닥이라고 우리가 간주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가 하반기 때 그래도 상반기 대비 주가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좀 긍정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2차 전지 관련 전고체 관련해서는 삼성 SDI를 좀 탑픽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 화재 이슈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의 이슈는 계속 지속되지만 거기에 대한 뭐 하락폭을 얘기한다면 엄청 빠지냐 뭐 그런 것도 아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나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저가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으로 얘기하시면서 상저하고라는 키워드를 좀 주셨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그래도 안도하고 안심하실 수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앞서서 관련주 투자 전략 좀 잡아볼게요. 뭐 엔비디아 실적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들로 지금 많은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데 저 이슬리 대표님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우선은 저는 좀 무조건 지금은 보수적으로 일단은 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계속해서 돌다리는 두들겨 봐야 된다. 네, 왜냐면은 물론 이제 예상과 다르게 올라가면은 좋겠지만은 또 저번과 같은 급락은 또 우리가 대비를 안 하고 있으면은 그냥 또 맞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워낙에 지금 뭐 불확실성이 많은 이런 하반기가 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좀 조심해서 나쁠 거는 없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은 이제 발표 이전까지 관망이 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선은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더욱더 실적을 조금 확인을 하고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그동안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사실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인데 이게 예상치보다 좀 안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수익성 둔화로 또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지만 뭐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3분기도 이런 바톤 터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좀 실적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그쵸.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사실 시장보다 항상 뛰어넘는 그런 실적들을 매 분기마다 좀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승하는 원인도 이러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발표 이후가 아니라 이전을 본다면은 지금이 단기 관점에선 좀 적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이상 이제 고점 위 이상까지 지속적인 또 상승을 좀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실적 발표를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적 본다면 실적 발표 이후에 들어가시고 단기로 본다면 지금이 적기다. 지금 들어가셔서 단기로 차익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정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감 전에 담아볼 실적주 어떤 게 있을까요? 관련주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종근당, 실링콘투 막 들어봤던 종목들,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인데 탑픽주 살펴볼까요? 자, 이슬이 대표님은 실리콘투 이야기해 주십니다. 뷰티로 가자 이런 얘기 보이는데 피부과 가잖아요. 실리콘투 제품들이 진짜 많아요.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화장품 업종 내에서 사실 이 기업을 아직까지도 가장 좀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만약에 시장이 완전히 좀 무너지지만 않는다면은 이제 좀 3, 4분기 때도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이제 산업적으로 봤을 때 이런 구조적인 성장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화장품주 하면은 뭐 브랜드 ODM 쪽 많이 생각을 하실 건데 이제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유통업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정 자산에 대한 비중이 좀 상당히 낮아서 재고 부담이 없다라는 점도 굉장히 좀 재무적인 영향에서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이제 해외 물류 인프라라든지 거점 그리고 마케팅 능력이 굉장히 좀 뛰어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앞으로 대체할 기업들이 많이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화장품 업종 내에서 이런 독점적인 지위를 지속적으로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우선은 미국 시장 점유율이 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이제 그 물류 인프라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지금 해외 사업자 매출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송비 부담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기타 이제 기업들과 좀 비교를 해보더라도 영업 마진이 최소한 3배 이상은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출뿐이 아니라 수익성까지도 지속적인 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걸림돌이었었죠. 특히나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닝 쇼크적인 그런 실적을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시장을 진작에 지금 뭐 철수를 했고요. 오히려 이 부분을 뭐 북미라든지 유럽 쪽을 넓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화장품 업종 내에서도 북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좀 지속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 이제 2분기 실적을 보면은 3분기, 4분기까지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승에 대한 피로도는 조금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뭐 이제 어느 정도 박스권 구간을 정해두시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리한 좀 투자는 안 될 것 같아요. 주가 차트도 지금 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익성 개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실리콘2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소문난 주식 맛집 주실렉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